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8일 어제는 고 지익주시 4주기 추모 행사가 경찰청 본청에서 미망인과 유가족, 변재흥 한인회장, 고봉재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진행되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미망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은 오늘 오후 1시 현재 2,097명이 참여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리루크 대변인은 지난 17일 토요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고 혼잡한 장소를 피한다면 메트로 마닐라에 수정된 일반 지역사회 검역 MGCQ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자정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루크 대변인은 지역의 재생성 지수와 병상 수용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방가비는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안효 내무부 장관은 수도권은 MGCQ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효 장관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2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일 평균 성장과 일일 공격률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 모든 제한 완화는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 마닐라 시장위원회는 GCQ의 연장을 연말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연합회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GCQ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위원회는 나부타스시를 제외하고 통금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올리바레즈 파라냐케 시장이 19일 오전에 밝혔습니다. 올리바레즈 시장은 18일 밤 진행된 메트로 마닐라 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관 간 태스크포스 멤버들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부타스시는 통금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시장위원회는 종교시설에 대한 수용 인원을 기존 10%에서 30%로 증가하기로 합의했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메트로 마닐라의 모든 묘지는 폐쇄될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의 검역 통행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메트로 마닐라 시장위원회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외출 확대에서도 18세에서 65세로 GCQ 하에서 외출이 자유롭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필리핀 여론조사기관인 SWS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 정부 조치가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71%가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22%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추적을 위한 정부 대응에 있어 적절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67%였으며 23%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54%는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3%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응답에서는 44%가 적절, 46%가 부적절로 답해 정부의 대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수도권에서 54%로 가장 높았으며 비사야 지역에서는 43%로 가장 낮았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긍정적인 44% 중 남성은 46%였으며 여성은 43%로 남성에 비해 낮았으며 연령별에서는 18세에서 24세에서 51%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습니다. 55세 이상에서는 39%가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OFW의 코로나 검사가 적십자사가 필 헤이스의 10억 페소 부채로 인해 검사를 중단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3에서 4일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기존에는 OFW 결과에 대해 1일 정도 소요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프로세스 진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수동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국제공항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필리핀 전체의 4분의 1인 약 100만 건이 적십자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건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낮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OFW는 검사 대신 즉시 14일간 격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필리핀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10월 21일부터 필리핀 국민들의 해외 여행을 허용할 것이지만 이민국은 18일 일요일 입국 여행자에 대한 제한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국하는 필리핀 여행자는 출발 24시간 이내에 왕복 항공권, 건강 및 여행보험, 음성, 항원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여행의 위험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 후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노글라레스 내각 장관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사랑하는 사람 및 약혼자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있음을 인식하고 인바운드 여행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발병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발은 돼지 사육자들 사이에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메트로 마닐라의 돼지 가격이 계속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물산업국은 지난 16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이 감소하고 있지만 돼지 재고가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재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도권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 등의 상승이 예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현재까지 약 35만 마리의 돼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백신이 전염병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 100억 페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의료 종사자와 가난한 국민들을 위한 백신 접종에 약 121억 페소가 필요하나 2021년 예산에 책정된 25억 페소는 백신을 구매하는 데 있어 20% 정도 충당하기 때문에 약 100억 페소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벨라스코 하원 의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민 2천만 명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로 25억 페소를 할당할 것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25억 페소는 약 300만 명에 해당하는 백신 구입 비용에 해당됩니다. 필리핀 부동산 회사 이치우는 올해 17%, 내년에는 20에서 30%의 사무실이 공실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외 게이밍 회사 포고가 170만 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포고의 폐쇄로 인해 28만 9천 평방미터의 사무실이 공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고의 폐쇄는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 수익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한 것과 중국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현재 포고의 사무실 공간은 20만 평방미터가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치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을 감안할 때 포고의 폐쇄는 사무실과 주거용 비즈니스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보증금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 임대 부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경전철에 대한 승객 인원을 19일부터 최대 수용 인원의 30% 내로 확대 운영한다고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점차 50%까지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IT 사무소는 기존 153명의 승객에서 372명으로 승객 수용을 확대했습니다.
안효 내무부 장관은 대중교통이 더 이상 개통되지 않으면 약 40만 명의 통근자들이 좌초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말 동안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7일 2,673명이 증가했으며 18일 일요일에는 2,379명이 증가해 총 확진자가 35만 6,6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존 발표는 수도권 전체 숫자를 발표했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각 지역별 가장 많은 확진자를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리잘주였으며 일요일에는 쾌존시로 172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은 17일 740명이 추가되었으며 19일에는 846명이 증가했습니다. 18일 현재 필리핀의 양성 확진율은 9.9%로 10% 이하로 감소했으며 회복률은 87%, 사망률은 1.9%입니다. 또한 현재 환자는 39,80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2,379명 추가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늘 2,638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35만 9,16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7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까비떼 140명, 라구나 128명, 바탕카스 120명, 리잘 108명이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83.1%이며 무증상 환자는 11.3%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73%로 1,932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29%로 555명, 깔라바라존 463명, 서부 비사야 187명이 14일 이내 확진자였습니다. 해외 근로자 4명이 발생했으며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명이었습니다. 어제 14일 이내 확진자는 1,580명이었습니다. 어제 50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 26명이 추가로 사망해 사망자가 6,6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사망자는 6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26명의 사망자 중 9월 사망자는 2명, 10월 사망자는 15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226명으로 총 31만 303명이 회복하여 회복률은 86.3%입니다. 관광부는 일루코스 수가 11월 15일부터 관광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루코스의 수의 주지사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관광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루코스 수에는 스페인의 건축물로 유명한 비간시가 있는 지역으로 비간시는 다양한 음식과 커피숍, 기념품 샵이 있어 관광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라완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코로는 12월 1일부터 국내 관광객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론 지방정부는 10월 26일부터 지방 거주민에게 우선 개방을 하며 12월 1일부터는 국내 관광객을 위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부수항가에 대한 항공편도 10월 15일부터 운항이 재개되었으며 코론 지역은 현재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바게오시 정부는 10월 23일부터 루존 지역의 관광객에게도 하루 200명 미만으로 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라 유니온주를 비롯한 4개 주의 주민에 한해 관광을 재개했으나 200명 미만의 관광객이 제한된 관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관광지역의 확대는 관광업 중심의 사업체를 포함한 바게오 경제가 점차 회복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게오시는 지난 7개월 동안 관광 수익 손실이 16억 페소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골프장의 카트가 의무화되는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인콰이어 골프 잡지에 각 골프장에 대한 카트 요금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라방의 경우 멤버는 660페소, 게스트는 770페소이며 캠프 존에이는 1인은 500페소, 2인은 800페소, 깔루방은 1인 600페소, 2인 800페소이며 이스트리지는 1인 650페소, 포레스트힐은 1인 500페소, 미모사는 멤버 900페소, 게스트 1200페소로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차드는 멤버 600페소이며 시니어는 500페소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리베라는 멤버 800페소, 게스트 1000페소이며
시니어 멤버는 600페소, 게스트는 800페소로 할인이 역시 적용됩니다. 카트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은 따가이따이 하일랜드로 1인용이 400페소이며 미들랜드는 450페소이었습니다. 골프장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이 아닌 경우 카트는 1인승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6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1원 71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4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의 16번째 태풍이 월요일 오전에 발생했으며 시속 20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45km로 알려졌습니다. 태풍은 화요일 저녁 또는 수요일 오전에 중부 로순에 상륙하기 전에 세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8분, 일몰은 5시 33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